1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 보시면 되고요. 112쪽이죠. 6회 부분의 112쪽입니다. 자, 일단 빈칸에 들어갈 걸 찾는 건데 얘가 재밌는 게 한번 보세요. 우리 왜 일단 니은이 여기 다 쪽에 들어간다는 건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죠? 왜냐면 여우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죠? 이렇듯 뇌는 뭐 이런 선택지에 가치를 매긴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금방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억과 디귿을 보면 재밌는 게 이 위상 잡을 수 있겠어요. 보세요. 지금 디귿에 그죠? 이렇듯이라고 앞에가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렇듯 타고난 기본 성향과 학습 능력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1문단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본능적으로 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타고난 기본 성향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디귿 앞에 적어도 뭐에 대한 얘기 있어야 돼요? 타고난 기본 성향 나오고 두 번째 학습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기억 봤더니 이와 더불어라고 추가하면서 학습하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기억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디귿에서 이렇듯 기억 다음에 디귿에서 이렇듯 해서 타고난 것과 학습하는 능력, 학습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일단 답은 기억, 디귿, 니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순서 개념하고도 좀 통하는 문제죠.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요. 빈칸에 적절한 거 찾는 거고요.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보세요. 그렇다면 자유는 정의를 실현하는 올바른 사회 질서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 그러면 뭐예요? 그죠? 자유가 보장되려면 그냥 크게 써볼게요. 그죠? 정의를 실현하는 올바른 사회 질서가 있어야 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따라서 이유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따라서 뭐가 되는 겁니까? 법이 없다면 자유도 없다. 그죠? 법이 없다면 뭐도 없다. 자유도 없다. 이거 우리 대우로 바꿔보면 뭡니까? 자유로우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 법이 있어야 한다. 요거하고 똑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빈칸이 요거 왜냐하면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얘는 왜냐하면은 전제가 되는 거죠. 요거 그죠? 이거하고 빈칸 다음에 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전제를 찾으라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전형적인 3단 문법의 형태네요. 이제 우리 논리를 배웠기 때문에 가볍게 점검할 수 있죠. 뭐 먼저 찾아야 돼요? 우리 중개념이라는 거 찾아야 돼요. 그러면 결론에서 언급되지 않은 거 법, 자유, 그죠? 그러면 자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건 뭡니까? 그러면 정의가 중개념이 되는 거고 정의와 자유의 관계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정의와 뭐의 관계가 나와야 돼요? 법의 관계가 그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중개념으로 연쇄적으로 이어지려면 자유로우려면 그죠? 정의가 실현돼야 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중개념으로 이어지려면 정의로우려면 그죠? 뭡니까? 뭐가 법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자유면 정의, 정의면 법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유와 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의와 법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게 몇 번밖에 없어요. 3번밖에는 없는 거죠. 요거 우리 1차 이시 문제 전제 찾는 문제 하고요. 논리에서 전제 찾는 문제를 빈칸의 형식으로 살짝 변형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제시문이 주어져 있고요. 중개념이라는 것이 그죠? 소개념과 한 번, 그 다음에 대개념과 한 번씩 연결되어야 하고 중개념을 통해서 연쇄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 생각하면 그죠? 그거 응용하면 12번 문제는 아주 가볍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가보죠. 얘도 이제 빈칸 문제고요. 지금 보니까 육각형의 벌집에 대한 구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앞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 앞에 보시면 벌집의 정육각형 구조는 구멍과 구멍 사이의 간격을 최소화하면서 공간을 최대화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형태이고 이 구조는 이런 이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요? 공간이 최적화됨으로써 필요한 밀랍의 양이 줄어서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네요. 벌집을 짓는 데 드는 노력과 에너지가 최소화된다. 그래서 이런 이점이 있다라는 거니까 노동량 최대가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너무 웃기게 선택지를 구성해서 웃었어요. 그죠? 그래서 벌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밀랍의 양이 적게 든다라는 거 요거잖아요. 그죠? 양이 적게 든다는 이점이 있다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요. 그죠? 요렇게 들어가야 되죠. 밀랍의 양이 적게 들고요. 그 다음에 나 쪽에 한번 보면 한번 보세요. 벌집에 그죠? 이런 구조를 본딴 구조를 닮은 건축 양식이나 생활용품을 흔히 발견할 수 있으면 인간이 벌집의 구조를 닮은 건축 양식과 생활용품을 만들었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의 구조인 벌집이 인간의 창조 활동에 영감을 주었다는 게 되겠죠. 정답은 3번이고요. 이게 인간이 만든 디자인이 자연이 만든 디자인보다 뛰어날 수 없다. 어떤 디자인이 더 뛰어난가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벌집의 육각 구조를 닮은 그런 구조를 인간이 만들어낸다는 거니까 창조 활동에 영감을 주었다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자, 14번 보시면요.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건데요. 우리 왜 적절한 거 찾을 때는요. 기본적으로 주제하고 관련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단에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결론 내려주고 있죠. 감정이나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이 큰 사람이 미래의 성공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비슷한 실험 얘기를 하나 이 문단에서 더해주고 있는데요. 뚜껑을 덮어두고 기다리게 했더니만은 뚜껑 하나라는 아주 작은 차이가 아이들의 참을성, 즉 자기 통제력을 크게 향상시킨 셈이다. 그럼 이런 거죠. 자기 통제력이 클수록 성공 가능성이 더 크다. 그 다음에 뚜껑과 같은 어떤 주변 환경의 차이, 환경의 조절이 참을성, 자기 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뭐예요? 3번에 뚜껑을 덮었다라는 게 일종의 환경적인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글의 핵심을 담고 있는 건 3번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1번에 주변 환경이라든가 선천적인 요인이나 후천적인 요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랑과 관심 얘기는 아예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1, 2, 4번은 가볍게 걸러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한번 가보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지 한번 보죠. 일단 보니까 빅데이터 활용해서 복지 사각지대 줄인다. 그 다음에 이런 복지기관과 수급자 거주지 사이의 거리가 혜택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지기관 접근성 분석 결과라는 게 복지 셔틀버스 노선 증설하고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복지 공감 지도를 통해서 수급자들의 만족도 이런 얘기 나와 있죠. 일단 1문단 보시면요.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분석 사업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끝내는요. 그죠? 취약 지역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취약 지역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뭡니까? 사각지대하고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그죠? 개념적으로 살짝 바꾼 거죠. 추론 문제에서는 항상 개념적으로 대응되는 다른 말로 바꾸는 거 이런 것들 잘 활용이 되죠. 그래서 1번 바로 여기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단 보면 복지공감 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지공감 지도의 목적은요. 그죠? 수급자 현황을 파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이 정보가 확인이 안 돼요. 그죠?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3문단 쪽에 와서 보시면 자, 이걸 통해서 복지기관으로부터 도보로 약 15분 내 위치 그러면 도보 15분이라는 게 일종의 거리잖아요. 그죠? 이런 위치한 수급자에게 복지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면 도보로 얼마나 걸리느냐 시간 및 거리라는 개념이 혜택의 정도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 2번도 여기에서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뭘 했다? 복지 셔틀버스 노선을 4개 증설할 계획을 수립했다 그랬으니까 이런 것이 바로 복지기관 접근성 분석의 결과가 복지 셔틀버스 노선 증설의 근거가 된다는 것도 바로 확인이 되는 거죠. 자, 16번도 적절한 거 찾는 거고요. 우리가 정말 많이 했던 거예요. 그죠? 일단 보죠. 논리실증주의자와 그 다음에 검증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의미한 문장과 과학, 그 다음에 과학의 문장들만 유의미하고요. 경험되지 않은 것 무의미, 그 다음에 거짓인 거 무의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왜 선택지 1번하고 1문단의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시면 한번 보세요. 어떤 것이 과학이라면 거기에 문장은 유의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1번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과학과 의미가 나와 있는데 뭡니까? 과학일 경우, 과학이 아닐 경우, 그 다음에 유의미, 무의미. 이럴 때 우리가 뭐 활용하라고 했어요? 대우 활용하라고 했죠. 그러면 바꿔보면 일단 제시문에 나와 있는 거, 그죠? 과학이라면 어떻다? 유의미하다. 그죠? 그러면 이거 대우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죠? 유의미하지 않다면 뭐가 된다? 과학이 아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택지 1번이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게 바로 무의미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과학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바로 1문단의 첫 번째 문장과 대우로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도 바로 여기에서 확인이 되는데 보세요. 우리가 이제 논증, 논리 이런 거 하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하는 것들 다 했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지죠. 그런 거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학이라면 유의미하다. 그려볼게요. 그죠? 과학이라면 유의미하다. 그러면 과학에 쓰이는 문장은 모두 유의미하는 범주에 들어가는 건데 2번은요. 과학의 문장들만이 유의미하다. 그러면 요거 보세요. 여기 있는 것들은 유의미하지만 뭐가 아니에요? 과학의 문장이 아닌 거니까 2번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되게 쉽게 되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 보죠. 경험을 통해서 참이나 거짓을 검증할 수 있는 문장은 유의미하다. 그러면 거짓이라고 검증되는 문장 역시 유의미한 거니까 거짓이 문장은 무의미하다. 틀린 거죠. 4번도 안 되는 거고요.
4번도 여기서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예문 2개 나와 있고요. 이 가가 아직까지 경험하지 않은 거죠. 여기 보면 즉 우리는 가의 진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아직 경험하진 않았지만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검증할 수 있고 유의미한 문장이라고 판단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경험되지 않은 것을 언급했더라도요. 그죠?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지 알고 있고 검증할 수 있다면 유의미하다라고 판단하는 거니까 3번도 틀린 진술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일단 선택지 1번과 2번이 우리가 논리에서 배웠던 거. 물론 이제 대우라든가 그다음에 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개념은 제가 뭐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다룬 개념이기는 하지만은 좀 더 명확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한번 가보죠. 그다음에 17번. 뭐 지금 시기에 뭐 여러 가지 여러 다른 선생님들 모의고사 많이 나왔을 텐데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뭐 그런 모의고사들도 괜찮고 좋지만 우리 최근 기출 문제 중에서 좀 이렇게 출제 기조 전환 예시 문제에 좀 가까운 거, 그죠? 그런 것들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어쨌든 제가 현장 수업 때도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첫 해에 출제 기조가 바뀌기는 했는데 첫 해 난도가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도 푸시고 그다음에 이런 거 최근의 기출 문제, 출제 기조, 바뀐 출제 기조에 맞는 기출 문제 푸는 것도 상당히 유의미합니다. 자, 17번 가보죠. 추론할 수 있는 거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보면 컴퓨터는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으며 도덕적 의무의 귀속 대상일 수 없고 그다음에 니은은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다음에 디귿에 어떤 선택을 할 때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은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다. 일단 이 글에서는요. 1문단에 그죠?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컴퓨터 자체가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요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 즉 컴퓨터 같은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은요. 그죠? 이 결정론적 지배를 받는 것과 자유의지를 가진다는 게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일단 직접적으로 소재 대 소재로 대응되는 거 봐야 되죠. 어떤 선택을 할 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의지에 뭐가 된다?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죠. 그죠?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것이 필요 조건이니까 화살 맞아서 피나는 거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확인이 됩니까? 그죠? 그죠? 일단 디귿하고 관련되는 거. 자, 자유의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 소재는 겹치는데 대우로 바꿀 수 있네요. 그러면 뭡니까? 대우로 바꾸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은 뭐가 아니다? 뭘 가지지 않는다?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다 해가지고요. 지금 요 부분과 디귿이 뭐를 이루니까? 대우를 이루니까 같은 진술이죠. 디귿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결국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 컴퓨터는 뭘 가지지 않는다?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고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없다 그랬으니까 기억도 맞아요. 그죠?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거 자유의지도 없고 도덕적 의무가 귀속되지도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좀 잘 연결해야 되는데 보세요. 한번.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으면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고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뭡니까?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없다. 근데 니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도덕과 뭡니까? 결정론적 법칙이죠. 이거 연쇄적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없고요. 근데 니은 봤더니 긍정 부정이 뒤바뀌어 있으니까 뭐 활용하면 돼요? 대우로 바꾸면 되죠. 그러면 되게 많이 활용하네요.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은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니은도 가볍게 확인이 됩니다. 그죠? 논리하면서 많이 활용했던 개념들인데 여기서도 또 활용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추론에는요. 이런 대우 개념 활용해가지고 일단 사례들이 맞는가 틀린가 판단하는 것 더불어서 빈칸 문제 역시 쓰이게 되는 겁니다. 빈칸 문제도 나오는 거죠. 이 문제는 재밌네요. 재밌죠? 자, 18번 보시면 빈칸에 들어갈 단어 뭐 의미에 따라서 전체 맥락에 따라서 이제 개념 추론하는 건데 지금 이른바 이거 분업인데 뭡니까? 여왕개미는 알 낳는 일에만 전념하고 일개미들은 뭡니까? 그런 여왕을 도와서 여기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알 낳는 일과 그 다음에 이것에 필요한 제반 업무라는 게 결국 뭡니까? 번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쉬운 문제지만 유형에 맞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볍게 활용해 보시고요. 제가
출제 분석표에 난도, 그죠? 하라고 이렇게 적어도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해당하는 겁니다. 자, 19번도요. 되게 쉬워요. 생물 진화의 유전적 원리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일단 문화의 진화를 생물 진화에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생물 진화의 유전적인 원리에 뭡니까? 돌연변이, 유전자의 이동, 유전자의 제거, 유전자의 유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4번에 좀 허망하지만 적자 생존은 나오지 않아요. 이런 문제들은 빼버렸어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최근 문제이기 때문에 가볍게 점검합시다. 뭐 우리가 항상 어려운 문제만 하는 게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쉬운 문제에서 실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해로 적절한 것. 역시 추론 문제에서 적절한 것은요. 언제나 주제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문단 한번 보시면 5번째 줄에 자 앞부분 얘기하면서요. 내가 정말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나도 잘 모른다. 그리고 내 행동의 이유를 말로 하지만 내 얘기는 애누리에서 들어야 한다라는 그러면 내 행동의 이유를 말로 설명하지만 그 말이 내 행동의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걸을고 거르고 들어라는 게 애누리하고 들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는요. 그죠? 내가 행동을 하는 이유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행동을 설명하는 말 같은 것들이 정확하지만은 않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말이나 행동의 원인을 정확히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게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하고로 관련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걸러보죠. 1번에 목적 잡히고 배심원은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다. 직접적으로 나와있죠.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솔직히 말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 자체는 솔직히 말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게 정확히 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다.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왜 그렇게 했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다. 잘 모른다는 게 이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나 동기를 설명하면 신뢰해야 된다. 정확히 알고 말로 충분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4번도 걸러낼 수 있습니다. 후반부 쪽에 좀 유의미한 문제가 몇 개 있고요. 전반적으로 문제는 좀 무난했을 겁니다. 자, 6회도 틀린 문제 잘 정돈하시고요. 우리 6회 12강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